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많이 나오는 잡초를 이용해서 초간단이면서 초스피드로 부숙시키고 김장 채소 심기 전 토양 만들 때 바로 사용해서 작물들이 쑥쑥 자랄 수 있는 명품 퇴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초록색들이 장마 때 무럭무럭 자라준 오늘 사용할 보물들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지긋지긋한 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와 같이 풀을 키워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보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채소는 쪽파 수확 후에 심었던 들깨인데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는 잎을 다 따고 뽑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텃밭에서 수확하는 모든 채소들은 보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을 요리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비지땀을 흘려줄 도구들입니다. 비지땀이라는 단어는 저의 애청자님께서 응원의 댓글로 남겨주신 고마운 요즘 저와 딱 맞는 단어라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퇴비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양의 양분이 얼마나 많길래 잡초들이 제 키를 넘을 만큼 줄기도 강하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있네요.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께서는 산골여행 농사 엉망으로 짓는구먼 하실 텐데요. 제 텃밭이 이렇게 된 것은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초를 제가 밭 밖으로 버릴 리가 없지요. 저와 같은 사정이 생겨서 김장 채소 심기 전 텃밭이 이런 모습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농기계가 있다면 드르륵 몇 번 갈아주면 되는데요. 호미로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은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뽑아서 활용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의상이 뚱보로 보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지요? 풀 속에서 일할 때에는 풀물이 들어도 보이지 않는 까만색 작업복을 선택해야 하고요. 옷이 헐렁해야 체력 소모도 덜하고 모기나 벌레들의 공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옷에 달라붙어도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지 밑단은 양말로 차단을 하고요. 티셔츠는 바지 속에 쏙 넣어서 입어야 벌레에 물리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업을 하다가 살인 진드기나 쯔쯔가무시에 감염되는 큰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꿀팁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많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낫 하나만 있으면 유기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집에서 요리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나 정원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보물처럼 모아두고 발효시키는 일들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토양에 유기물을 꾸준히 공급해주면 토양의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지고 미생물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 텃밭처럼 풀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오늘은 퇴비 만들기가 주제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퇴비 종류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 영양제로 사용하는 유박도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유박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요.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저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혼합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박은 발효시키지 않고 가공 후에 바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토양에 시비하고 수분과 만나면 그때부터 곰팡이가 피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20kg짜리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축분 퇴비가 있지요. 이 퇴비는 톱밥과 가축분을 혼합해서 발효시켜서 공급되는 미생물이 배양된 퇴비인데요. 이 퇴비는 빗물에도 잘 스며 나오고 토양에 시비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지속 효과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학 비료와는 다르게 천천히 녹아 나오고 유기물의 양도 많아서 토양에 꾸준히 넣어주면 식물들이 천천히 흡수하고 토양의 환경이 개선됩니다. 쭉 설명하는 동안 작은 텃밭에서 모기와 싸우면서 잡초를 이렇게나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풀을 퇴비장까지 가져가려면 풀을 뽑는 만큼의 비지땀을 흘려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풀 뽑기 전의 계획에는 퇴비 만들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풀을 뽑아내는 중반쯤에 풀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쩌나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고민한 이유는 이 밭은
곧 가을 채소를 심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작은 텃밭에서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묵혀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두고 초고속으로 퇴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풀이 넘쳐나는 초보 텃밭지기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용할 재료를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재료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개분을 봄에 구입해서 비닐로 덮어서 부숙시킨 건데요. 미생물 번식도 왕성해 보이고 발효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처음 구입했을 당시에는 냄새가 아주 독했었는데요. 지금은 독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개분은 부숙시키지 않고 작물에 바로 사용하면 생육에 장애를 입힐 수가 있어서 위험하고요. 보통 1개월 정도만 부숙시켜서 사용하면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생육 장애도 입지 않습니다. 오늘 뽑아놓은 잡초만으로도 퇴비는 가능한데요. 잡초와 개분을 혼합해서 만들면 개분의 질소 효과와 잡초의 유기물이 만나서 퇴비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잡초가 빠르게 부속됩니다. 퇴비를 만드는 방법은 잡초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개분을 뿌리고 또 잡초를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면 좋은데요. 오늘 낮의 온도가 36도나 되기 때문에 그 작업 방식으로 했다가는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간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간단 방식 너무 좋지요? 잡초더미 맨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 위에 개분을 뿌립니다. 맨 위에만 골고루 뿌린다 생각하고 개분 한 포를 모두 뿌려줍니다. 개분에는 왕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기물이 없을 때에는 개분만 사용해도 되는데요. 오늘처럼 유기물이 공짜로 생겼을 때에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 없는 충분한 유기물을 넣어 주어야 토양의 미생물이 그 유기물로 먹이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일을 해줍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일을 해주어야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의 뿌리가 흡수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뿌리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재배한 채소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텃밭 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개분의 이력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개분의 질소질은 화학 비료의 5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일나무에 개분을 사용해 보면 비료 효과가 지속성도 좋고 작물들이 폭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멀칭을 하고 작물을 심을 때에는 잘 부숙된 개분도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가스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적정량만 사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 무더위에 삽질을 했더니 심장은 콩닥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완성 작품 한번 감상해 보세요. 골고루 잘 뿌려졌지요? 원래는 시루떡 만들듯이 켜켜이 만들어야 하는데요. 1단계는 건너뛴 것입니다. 이제는 수분을 주어야 합니다. 수분을 맨 위에 흠뻑 뿌려서 위에 있는 개분과 미생물들이 풀 사이사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퇴비 속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타고 이동하겠지요. 퇴비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유기물과 수분, 잘 발효되어 있는 미생물이 많이 배양된 퇴비면 됩니다. 미생물은 수분이 있어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서는 미생물을 뿌려놓으면 살아남아서 활동하지 못하고 금세 굶어 죽게 됩니다. 넣어준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더 많은 숫자를 증식하는 데 필요한 유기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베테랑 농부 정원사라면 언제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좋은 재료가 생겼을 때에는 바로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가 가꾸고 있는 텃밭을 산속의 토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들을 병들지 않게 농약 없이 키우려면 식물들이 빠르게 쑥쑥 자라는 것보다 토양의 힘으로, 토양의 양분으로 잎도 두껍고 느리게 자라도록 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흙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슬부슬하게 부서져야 되는데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친 유기물과 퇴비를 잘 활용하면 흙에 들어가서 천천히 분해하고 흡수하면서 통기성을 좋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수분까지 마무리했고요. 맨 위에 잡초를 이용해서 퇴비가 덮일 정도로 풀을 올려놓습니다. 퇴비를 올려놓는 이유는 맨 위에 퇴비가 마르고 미생물이 죽는 것을 방지하고 퇴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두어서 부숙이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요. 덮어놓은 포장에 퇴비가 묻어서 사용 후에 세척해서 보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재는 천막이고요. 비닐을 준비해도 됩니다. 천막을 덮는 이유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퇴비가 빠르게 만들어지려면 일단 수분을 유지해야 하고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발효가 잘 되는 적정 온도는 50도 정도만 유지되어도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온도가 높은 계절에는 수분을 주고 포장을 덮어 놓으면 내부의 열이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가 되면 잡초 씨앗이나 기생충 알, 좋지 않은 세균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었다가 김장처소밭 토양 만들 때 퇴비로 사용할 건데요. 체력과 여건이 되신다면 포장을 덮어둔 상태로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한번 위아래로 뒤집어주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퇴비 부숙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해 보이면 물도 다시 뿌려주고 포장을 다시 덮어 놓습니다. 오늘은 버려질 수도 있는 풀을 이용해서 초간단 퇴비를 만들었는데요.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농부는 흙의 소중함을 알고 흙을 가꾸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나의 정원과 텃밭은 자연스럽게 기름진 흙이 되고 내 토양에서는 농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병균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강력한 태풍 소식이 있어서 천막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천막 가장자리에 돌멩이를 더 많이 눌러놓았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는지 비바람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고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